안녕하세요.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많이 일어나는, 특히 이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랄지 또 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업무상 횡령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횡령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관시킨 물건,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횡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한 거. 예를 들면 회사의 격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돈을 빼돌려서 주식 투자를 한다랄지, 명품 옷을 산다랄지, 생활비를 쓴다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업무상 횡령죄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상 횡령죄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금액이 상당히 크죠.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기업 사건이 있었죠. 금액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에 발견되지 않았을까? 왜 적발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본인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자 시스템에 있는 또는 장부를 계속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사실은 회사 내에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 대개 중소기업에는 특히 갖춰져 있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다루는 사건의 어떤 경향을 보면 직원이 대부분 혼자 이렇게 횡령하진 않아요. 꼭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을 또 부추기는 또 상사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부추기냐면 어떤 돈을 이렇게 써라, 내가 책임지겠다. 용도 이외에 돈을 쓴다랄지, 아니면 그 상사의 이득을 위해서 돈을 쓰면 횡령이 되는 거고, 횡령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는 지시를 한 거고, 내가 직원이라면 나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횡령죄 특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이 굉장히 크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면 회사에서는 이제까지 출처 모르게 나간 모든 돈을 횡령했다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실 5억을 횡령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10억, 12억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랄지 문제를 삼았을 때는 나는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야. 그리고 내가 10억 횡령이 아니고 5억밖에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5억 횡령한 걸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10억, 12억 횡령한 걸로 처벌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물론 그런 범죄 행위를 해서는 안 돼야 하겠지만 자기가 범죄 행위를 한 만큼만 처벌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회사에서 자기가 횡령을 했다고 한다면, 또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변호사 상담을 해서 자기의 죄 이상을 억울하게 덮어쓰지 않으려면 자료를 확보해서 최소한도로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횡령 자체가 나의 단독의 횡령이 아니고 나는 직원으로서 누구를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 형량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는 재산죄의 특징은 그래요. 사기도 그렇고 횡령도 그렇고 배임도 그렇고,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 손해액을 피해자 측에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배상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합의 금액을 5억을 횡령했다, 10억을 횡령했다 하면 횡령한 금액이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결국 일부라도 주고 합의를 해서 형량을 줄이는 방법, 아니 이제 10억을 횡령했는데 한 5억이나 6억을 주고 그 선에서 합의하는 방법, 근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합의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조언을 받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10억을 횡령했는데 5억이 합의 안 해주겠죠. 그렇지만 그런 회사들에 갖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약점, 회사 어떤 불법적인 약점, 그런 약점이 횡령죄로 고발한 사람이 나가서 뭔가를 문제 삼는 거, 내부자 제보를 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회사하고 거의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크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이제 구속은 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이제 끝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한 1, 2천, 2, 3천 그 정도 금액의 횡령에 대해서는 벌금형 정도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집행유예 정도 선고가 되죠. 하지만 재산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재산죄 사기랄지 횡령 이런 범죄는 금액이 크면,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득액이 50억이 넘어가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야. 형량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금액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